오늘은 핸드폰에서 메타트레이더 5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큰 화면이 좋기 때문에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앱에서도 충분히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으로 하는 메타트레이더 5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메타트레이더 5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앱스토어 검색창에서 메타트레이더 5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알림이 뜨죠? 이런 거는 그냥 허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모 계좌 개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위해서는 첫 번째 선물사 검색, 두 번째가 아이디, 그리고 비번이 필요합니다. 메타트레이더 5는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체의 아이디가 아닌 내가 이용하는 선물사와 그곳에서 개설한 계정번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먼저 선물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선물사 혹은 저처럼 벤티지를 이용 중이시라면 벤티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후보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신다면 세 번째 벤티지 인터내셔널 그룹 리미티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버 넘버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정을 개설하실 때 각 계좌 정보에 나와 있는 이 서버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데모 계좌이기 때문에 데모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설한 계정 번호를 쳐볼게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잔고, 평가금 이 부분에 숫자가 뜬다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메뉴를 보시면 가격, 차트, 거래 내역, 세팅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데 먼저 가격을 눌러보시겠습니다. 이 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통화상과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닿는 관계로 이제 숫자가 멈춰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열기 때문에 이따 비트코인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위에 검색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옵니다. 포렉스는 외환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실버는 귀금속에 속하겠고 니케이는 주식의 지수, 그 다음에 금도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폴더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종목을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BTC USD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눌러서 다시 돌아가 보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BTC USD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거래를 누르면 여기서 주문창이 뜹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되지만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빠른 매매 버튼으로 따로 주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를 누르시면 이 종목의 차트가 바로 나오죠. 이 차트 메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엔 다른 메뉴, 여기에서 상세 내용을 누르시면 이 통화상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종목의 최소 최대 가능한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수 매도 수합 혹은 이 종목의 개장 시간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내가 삭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바로 사라집니다. 내가 거래를 원하는 차트만 남겨두고 보기 싫은 것들은 전부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차트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간 타임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누르시면은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M1이라고 있는 타임프레임을 누르면은 1시간봉 혹은 4시간봉, 1봉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가격선에서 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위아래 폭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리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십자 커서를 한번 누르시면은 위아래가 선이 생기면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중에 다른 곳에다가 또 한번 커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십자 커서가 생깁니다. 이걸 없애시려면은 다시 십자 커서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지고요. 오른쪽에는 F라고 써져 있죠. 이게 아마 펑션의 F인 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보조지표, 인디케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형 버튼이 있는데
추세선이나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차트가 바뀌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버튼인데 이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자, 이 메뉴는 현재 가격에서 즉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가 탭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라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라수를 입력을 하고 왼쪽에 셀 버튼은 하방 진입, 밑으로 내려갈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오른쪽 바이는 상승, 상방을 보는 위로 올라갈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거래를 누르시면은 내가 뭔가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거기에 위험에 대한 감소를 한다는 동의사항이니까요. 이것을 한번 수락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바이를 누르시면 밑에 바이 거리가 바로 진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셀도 한번 눌러보시면 비슷한 자리에서 셀과 바이가 동시에 진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은 무엇일까요? 현재 시장가를 진입을 하지 않고 내가 예약, 그 지정가를 정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보면 여기 파란색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셀이나 바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거래를 확정할 것인가, 선이 위치에 있는 가격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예약을 누른다면은 이 예약 주문이 확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셀 리밋이라고 해서 예약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제 밑에 거래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입되어 있는 거래를 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래 모든 현황과 그리고 내가 걸어놓은 예약 거래, 그리고 현재 나의 잔고와 평가금, 마진이라는 것은 내가 이 거래에 진입하기 위한 담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진 레벨까지 현재 나의 계좌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중에 하나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버튼과 포지션 수정, 익절값과 손절값을 수정하거나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하단 메뉴 중에 거래 내역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이제까지 청산이 완료된 내 거래 히스토리, 즉 최종 데이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계좌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입만 하고 청산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개를 청산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청산을 누르고 하나만 더 눌러 볼게요. 이제 이 거래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은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거래 내역에서 볼 수가 있고, 이 거래 내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금은 얼마 있으며 수익이 얼마였는지, 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모 계정에서는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벤티지 실거래 계좌에서는 수수료가 전혀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시계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오늘 거래한 내역, 이 거래라는 것은 진입부터 청산까지를 말하는 거죠. 일주일, 달, 혹은 여기 사용자 지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 날짜를 내가 직접 지정을 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렬 탭이 하나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화는 종목의 종류별, 그리고 티켓은 입출금, 진입 청산 같은 그 거래 내역의 종류별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은 라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세팅 메뉴를 눌러볼 건데요. 자, 먼저 새로운 계좌에 로그인을 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새 계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브로커 선물사 검색 버튼이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서 선물사를 검색한 다음에 아까처럼 아이디와 비번, 서버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리스트를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정보가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계정 번호거든요. 여기에 있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추가해 놨던 모든 계정들이 여기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몇 개의 계정을 이용을 하실 때는 돌아가시면서 클릭을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 차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트 설정에 대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차트 설정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맨 밑에 이 색상을 누르시면 캔들의 색상이라든가 차트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세팅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알람이라든가 소리, 잠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에서 메타트로이드 5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